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0월 2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 한 달, 어느덧 한 달이 지났네요. 규제 해제 효과 있나요? 오히려 매물은 더 쌓여갑니다.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나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런 제목을 달면 사람들이 잘 보질 않아요. 밑에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월요일 SK뷰 마이너스 2억, 엑슬로타워 마이너스 4.3억, 부산더샵 센텀플의 마이너스 2.7억, 명륜아이파크 1단지 마이너스 1.8억, 대현우드캐슬 1단지 마이너스 2.7억. 이거 오늘 제가 매일 실거래가 보여주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자, 주간 실거래가, 주간 실거래 지수 파랗게 질려버린 부산의 모습. 좀 바다 느낌 나나요? 네. 매수 심리 살펴보시면 규제 해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요. 매수 심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왜? 매도세가 더 강해지니까, 매물이 더 쌓이니까,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은 토요일날 소폭 증가. 일요일 감소해요. 그러면 최근 흐름을 보면 좀 감소하는 모양새네. 요거 지금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요때 한번 삐쭉 좀 특이하게 올라오는 현상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집계상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전세 물량은 계속 증가. 17,322건. 줄어든다 손 치더라도 다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9,409건. 와, 이거 만건, 올해 안으로 만건 돌파할 것 같지 않나요? 연초 대비 2배를 넘어서는 모습. 가장 적었을 때는 3,000건 아래였어요. 요때 되면 세입자가, 임차인이 발동동. 요때 되면 집주인이, 임대인이 발동동. 지금 2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더라. 전체 임대 물량 26,700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가장 적었을 때는 어느 수준이냐면 7,000건 수준이에요. 그때 대비 임대 물량이 4배나 늘었단 말입니다. 이거 찍어 장난 아니에요. 26,000, 또 인구는 얼마나 빠져나가요? 1년에 한 3만 명 이상 빠져나가죠. 그 중에 한 가구 수를 보통 한 2.3명 정도를 한 가구로 친다고 잡으면 이 3만 명, 2.3, 대충 한 6만 명 잡아볼까요? 요 정도, 3.6만 명, 요 정도 이탈한다고 생각하면 2.3 가구가 한 아파트에 보통 산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만 해도 잠재적인 임대 물량을 채워줘야 될 젊은 층이 거의 1만 가구가 세트로 1만 가구가 뭔가요? 1만 가구 넘잖아요, 이거. 근데 한 15,000가구 정도가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임대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채워줄 사람이 부산으로 유입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줍니다. 자, 매도 물량 규제 해제 이후에도 계속 증가합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전주 대비 50건 가까이 또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했어요.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까요? 부산은 노란색 선처럼 이렇게 노란색 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꺾였어요. 그러다가 대구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지금 쌍봉을 이뤘습니다. 쌍봉을. 부산의 매물,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대구처럼 이 쌍봉을 이룰 정도로 지금 현재 수치 대비 거의 2배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왜? 규제 해제되면 모든 게 해결되고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규제 해제되고 분양권 팔려고 보니까 피해가 뚝뚝 떨어져요. 야, 그러면 너도 나도 급하게 같이 매물로 내놓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관심 있는 지역들 있으면 왼쪽 편이 10월 22일, 오른편이 10월 29일이에요. 물량 전주 대비 50개 정도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5건. 이거 많은 숫자 아니죠. 최소한 60건은 나와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점이다. 요 정도 2월달, 3월달 요 정도 물량이 나오려면 최소한 60건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나와주더라는 거죠. 직거래 비율 한 20% 지금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거 직거래 비율 많은 편이에요. 자, 지난달 방송 마무리했을 때 1042건의 거래. 약간 거래가 늘어나긴 하죠. 1086건으로 9월의 거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81건으로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 숫자보다 더 높게 나와준다면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41건, 지난달에는 일평균 44건, 그전에는 35건. 일평균 41건의 거래량,
거래량 규제 해제되고 나서 얼마나 늘어난지 한번 따져볼게요. 엄밀히 한번 따져볼게요. 1281건 중에서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임대 물량 여기 40건 가량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지금 가장 윗부분에 적을게요. 1240건의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지난달에 1040건 1040건에서 1240건으로 바뀌었다. 물량 얼마 늘어났나요? 거래량 2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가 부산 규제 해제돼도 효과 없을 거다. 거래량 20%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대구에서 이미 그 현상을 봤으니까. 그럼 대구는 왜 그 모양으로 되는가? 대구의 모습은 세종시나 다른 지역을 보고 미리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부산도 대구를 보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대구를 추종하는 현상은 사라질 것 같다. 곧 있으면 인천을 추종하지 싶다. 네,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인천을 추종하는 게 대구를 추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오륙도 SK뷰 고점 13억 5천 대비 11억 5천, 2억 빠졌어요. 대략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요 대형 평형이. 그러면 야 이거 층수 13층, 37층 층수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은 야 만약에 37층에 11억 5천이면은 저 층은 그럼 얼마야? 한 7억 8억 되겠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 그런 거 안 따져도 돼요. 너무 복잡해져요. 엑슬로타워 39층 13억, 4층 8억 7천. 4층이니까 뭐 그럴만도 하지라고 그렇게 자위하고 계시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요 엑슬루타우의 경우를 요 오륙도 SK뷰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오륙도 SK뷰 69평형 만약에 4층이 거래가 되었다면 거래가액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합당할까요? 한 4억 정도 뺄까요? 4억 정도 빼서 한 9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우리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자고요. 안 따져도 그나마 저층이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다행이다. 나중에 고층 매물로 나오잖아요. 거래 안 돼요. 그리고 고층의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저층의 가격과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그게 대구에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 아이파크라는 그 아파트 한창 때 6.7억까지 갔던 것이 올해 초에 2022년 초에 5억 1천인가 이 정도 거래되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집값이 엄청 많이 빠졌다고.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30% 정도 빠진 건가요? 고점에서 뭐 그 정도 빠진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이건 좀 약간 저층이었어요. 한 중저층 정도 되는 물건이었어요. 3.8억에 거래되는 것은 로얄동의 로얄층이었어요. 아주 20몇 층? 거의 한 30층이 조금 덜 되는 아파트 같은데요. 한 24, 5층 됐나? 아무튼 로얄층이라고 불리는 그 물건의 매매 가격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이 따지고 싶어하고 온갖 아파트, 부산의 아파트 그 뭐 60만 개, 70만 개가 되는 그 아파트 한 70만 개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아파트에 세채한 평형들, 층수, 뭐 속집이니 뭐 갓집이니 다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조망이고 뭐고 다 따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따지고 싶으신 분이 세부적으로 따져보시면 되고 요렇게만 흐름을 봐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부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부산도 잽센터부에 25%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명륜 아이파크 1단지 20% 정도 빠지는 모습,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 그 다음 보합권의 거래도 한 건 눈에 띄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 그래서 좀 수상하다. 야 이거 고점이 6억 8,500밖에 안 됐는데 또 6억 8,500이라고 6억 8천이라고 층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추정해 보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상한 고가 현상이 나타나서 추적해 보면 직거래일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센텀 동부 센트레 미리 직거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우리 상식을 깨트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부분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동의 경동아파트 25%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뭐 10% 보합,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9436 아니죠. 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여기도 입주나 뭐 전세 매물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물건 누가 파나요? 부산의 과거에 이런 현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금 문제 복잡하잖아요. 최소한 2년은 지나고 팔던 그런 물건들이 지금은 급한 거, 임자가 나타나면 순서 가리지 않고 먼저 파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뭐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가격이죠.
제가 봤을 때는 비싸긴 비싸요. 근데 이 분양가나 이런 여러 가지 뭐 프리미엄 붙었던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막상 팔리는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 이거 팔았는 사람 세금 얼마 내나요? 절반 이상 세금 내야 되잖아요. 손에 쥐는 거 사실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여러 손을 거치면서 정부에도 돈을 갖다 바쳐. 부동산 업계에도 돈을 갖다 바쳐. 뭐 건설사에도 돈을 갖다 바쳐. 여기저기 다 떼고 나면 자기 손에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러면서 집값 올라서 다음에 정말 자기가 집을 사야 될 때는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강자이 프루지오 2단지 2년 각 채우고 20% 고점 대비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매되었네요. 5억 중반 사직 상용례가 5억 중반 고점 대비 20% 20, 20, 35, 25 요런 숫자들 굉장히 이제는 익숙하죠. 익숙해질 때도 됐어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락률이 덜 나타나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센텀 피올의 1차 고점 대비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층수 8층과 21층의 차이. 매매가와 전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3억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현대 1차는 25% 정도 하락해서 3억 2천. 부암동 쌍용스위 다돔 스카이 거의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모습 이런 것도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사실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27이 야 아파트 가격이 1%도 안 떨어졌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이너스 2. 몇 퍼센트 요 숫자가 나타나면은 20% 30% 하락 거래는 빈번해지고 띄엄띄엄 40%에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 주간 실거래지수 지금 이때의 모습입니다. 자, 3억 이하의 할인율 생각보다 3억 이하의 할인율 적습니다. 10% 20% 근데 대구에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구간에도 3억 이하의 아파트 구간에도 30% 이상 하락하는 건들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덜 떨어져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격 탄력성이 적어서 오를 때도 또 못 올라요. 그래서 뭐 투자로서의 큰 메리트는 보이지 않더라. 여기 보시면 10%도 채 할인받지 못하고 거래되는 건들이 비일비재하더라. 오히려 감소폭이 더 적죠. 이 사람들 더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정보에 더 어두울 확률이 높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꿀렁꿀렁하지만 뭐 연초나 지금 조금 더 빠졌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부산에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덜 빠지는 느낌이고요. 거래량 많아봐야 1300건 많아봐야 1300건입니다. 안 많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요게 다 같이 떨어져요. 요 구간에 사람들이 참았다가 억눌렸던 매수 수요자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또 사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나 봐요. 이 거래량이 적어지는 가운데 내몰리다 하다 보면 또 살 수밖에 없는 입장. 그렇다면 조금 더 할인 받아서 사셔라.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 6억 미만 거래 비중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고 있고 이게 뭔가 수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의미를 둘 수가 없다. 왜? 6억 이상 고가 거래가 10% 비율로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모두 다 이 중에서 한 10중 8구는 하락 거래더라. 그게 의미가 없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신고가가 채워줘야 의미가 있다. 네. 차트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해달라고 부연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나를 하루 잡아서 요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 일일이 또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자주 방송을 접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권 규제 해제되면 거래량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10월에 집계가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11월 달 되면 11월 말일까지 해서 다시 10월에 거래량들이 추가가 될 텐데요. 그 이전에 규제 해제 전보다 거래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2배, 3배 거래 늘어나요. 근데 분양권 이제 한 달 지났으면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전보다 더 빠지는 현상 느낄 거예요. 왜? 매물이 늘어나니까. 자, 직거래 비중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10%가 채 안 되는 상태의 거래량이고요. 고점 대비 1.7억. 큰 거 한 장, 큰 거 2장, 3장 녹아내려놓은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가가지고 이 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막 집에 부부싸움도 하고 막 속상한 마음에 이거 너무 샀는데 이거 비싸게 사라고 이 부채질 했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냐고 한번 나와보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하면은 이 2, 3억 손해봤다는 사람한테 주작하지 마라. 하락했는 거 아니잖아.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또 분양권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양권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주작이다 뭐다 하고 막 좀 공격적으로 글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1.7억을 털렸다 보이스피싱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틀려도 난리 나잖아요. 이거 보이스피싱도 아닌데 이거 억 단위로 돈이 녹아내렸단 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물론 이거보다 얼마나 더 많은 뭐 프리미엄을 바라고 얼마나 많은 차익을 남기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어디 가서 누가 막 1억 벌었다 나 프리미엄 2억 벌었다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세금 빼고 나면은 사실 뭐 2억 벌었다고 해도 한 7천만 원 버나요? 7천만 원 버나요? 그거밖에 사실 요거밖에 안 되는데 돈 벌었다가는 엄청 부풀리고 많은 곳에 이야기가 회자되고 확대 재생산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듯이 부동산에서도 돈 딴 사람의 기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그 무덤을 들여밟고 올라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오고 하는데 그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뭐 지금 매매를 하건 뭐 전세를 하건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은 해야 된다. 단순히 깜깜이 어디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한두 가지 글만 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빠져들 필요는 없다. 네, 전세 거래량 늘어나는 수준이요. 굉장히 10월달 되면 이제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지지난달 이럴 때 비해서 한 10%밖에 안 늘어나더라. 이 정도 늘어나는 거래량으로는 늘어나는 물량 그리고 빠져나가는 부산 인구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소화해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 60% 거래도 잘 없어요. 그나마 이 거래 안 되는 것들 자, 언제부턴가 2020년 거의 8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임대차 3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을 막 끌어올렸어요. 그 끌어올리는 것들의 위기가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돌려줘야 될 돈들이 천문학적입니다. 이게 돈 계산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올해만 돌려줘야 되느냐? 21년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돈을 돌려줘야 돼요. 갱신할 때가 되면 2023년이 되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2024년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전세 계약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체결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키워나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 돌리기 그런 게임 해보셨나요? 뭐 그런 게임의 연장선을 뭐 지난 정부 때건 지지난 정부 때건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이 폭탄을 점점 키워서 이 터지는 시점이 임박해지는 것을 알고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점점 폭탄을 키워가면서 왔던 것이 야 이번엔 괜찮겠지 내 때는 안 터지겠지 하면서 점점 커졌던 폭탄이 이제는 너무 커지다 못해서 우리 단순 내부적인 문제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외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런 좀 불안감은 조금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월세를 더 많이 찾더라. 언론에서 부채질하니까 전세에 더 들어가기 싫어질 겁니다. 사실 지금 전세 가격 높기도 높아요. 전세 가격 좀 더 많이 빠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싼 전세를 훨씬 더 많이 산다. 부산에 40% 정도 되는 사람은 2억 미만의 전세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한 30% 정도 되는 사람은 3억에서 2억에서 3억 구간에 살고 있고 뭐 집값이 10억이니 20억이니 그 난리를 쳐도 전세 가격 아주 높은 구간 5억 6억에 사는 사람 비율도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집값이 10억 20억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전세입자들이 그 집 좋은 집하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4억 이상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10% 무너지는 거 의미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제자로 요거 꺾였잖아요.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2020년에 전세가와 벌써 맞닿아 버렸습니다. 근데 요 구간과 과거의 구간이 좀 너무 2019년하고 너무 갭이 커요. 요 둘 사이의 갭이 무려 한 3천만원, 4천만원 차이 나는데 부산 요거 별 차이 안 느껴지시잖아요. 대구는 올해 한 해 전세가율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락하면서 요 갭이 한 4천만원 차이가 벌어졌어요. 부산은 지금 연초에 2억 5천 8백만원 수준에서 지금 2억 4천 6백만원 수준으로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정도 하락했는 게 부산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대구를 따라옵니다. 분명히. 대구가 하락했던 것처럼 이 4천만 원 하락하려면은 또한 여기서 7개월, 8개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평균 전세가 지금 2억 4,600이라고 적혀 있는 이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1,600만 원 이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2억 1,6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면 어디 수준인가요?
2019년의 전세가와 이 회색 선과 맞닿을 수 있는 구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 구간까지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급격하게 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율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월세 거래, 오늘 방송 너무 길어졌네요. 주말에 심심하실 텐데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겠죠? 월세 거래량 또 줄어들고 있다. 월세 거래량 그러면 야,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럼 월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월세가 귀하다 이런 이야기 있나요? 아니죠. 월세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월세 비율은 증가하지만 월세 거래량은 줄어든다. 월세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의 매물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월세 보증금, 월세 가격, 마지막 전체적으로 이 박스, 이 가운데 박스, 오른쪽 박스는 제일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는 조금 나아 보여요. 지금 2,500건을 거래면 거래가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임대 거래량. 하지만 여기서 월세가 더 많고 전세가 안 많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해소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제가 일요일날 울산 자료 한번 올려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